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육진담 최초입니다. 논술 전형. 저희가 한 번도 안 다뤘습니다. 논술 전형. 이렇게 또 같이 또 방송하실 분도 초청도 안 했고, 사실 정말 어렵게, 레전드죠 이분. 진짜 정말 제가 어렵게 힘들게 섭외했습니다. 자, 제가 소개할까요? 아니면 제가 일단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과학논술로는 뭐 거의 레전드죠. 사실 뭐 과학논술, 요즘은 이제 과학 선생님 다 근데 예전에는 뭐 정말 과학논술 매우 힘들었었거든요. 자, 위너스 학원의 박재웅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재웅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뭐 바쁘신 거예요? 바쁘신 거예요? 아니 진짜 논술 전형이 저희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대표님이 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바빠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저희가 이거죠. 논술 전형 폐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네. 제가 되게 난 오늘 이 논술 전형에 대한 어떤 오늘 방송에서 제일 첫 번째 궁금한 게 전문가시잖아요. 네. 이제 이게 논술 전형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논술 전형이 폐지되느냐 하는 문제는 당장 뭐 작년 올해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술 전형이 폐지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되지 않았고 대학 내부에서 나오는 내용도 논술 전형을 폐지하기 힘들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이제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지고 있으니까 논술 전형의 지원금을 줄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 정책에 교육 정책에 조금 맞춰주긴 하는데 논술 전형 자체를 폐지하기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힘들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나면 다른 전형으로 이 인원수를 뽑아야 되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마땅한 수단들이 없다. 이제 학종에서 학생부의 기재 사항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걸로 많은 수를 뽑지도 못하겠고 교과 전형은 교육부에서 억지로 10%를 뽑으라고 해서 뽑을 뿐이고 대학의 중상위권 대학은 메리트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시로 다 뽑을 수도 없고 하니까 논술 전형이 폐지를 못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대학에서 논술을 보느냐가 상위권 대학이냐 아니냐 하는 인식들이 자리를 잡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뭐 가천대나 아니면 수원대나 고려대 세종이 논술 전형으로 옮겨 타기를 한 상황이 돼서 이제 다시 들어오는 학교는 있어도 지금 나가는 학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당분간 논술 전형은 폐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건가요? 가오? 논술 전형으로 뽑아야 좀 학교에 좀 위상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가오. 그거구나. 지금 수도권이 아닌 대학에서 논술 보는 대학은 부산대하고 경북대. 그렇죠. 울산대 의대과. 그 세 개 학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고 논술 안 보면 또 이상한 대학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 다음에 대학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률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경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원을 계속 주는데도. 그렇죠.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좀 그것도 있어가지고 그 얘기도 많이 나와서 교육부에서 그 이제 원서비라고 하지. 원서비를 내리게 압박을 돈을 좀 보통 지금 한 7만 원, 6만 원 이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5, 6, 7만 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일단 많이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학생들 입에 많이 회자되니까 학교 네임밸류가 좀 많이 상승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예전에 처음에 논술 시작할 때 고려대, 중앙대, 이대
이제 성대, 동국대 이 5개 대학이 논술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연세대는 이제 계속 교과 전형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고려대가 논술을 뽑으면서 그 학생들 사이에 고려대란 얘기들이 왜냐면 이제 내신은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고 논술은 이제 내신의 의미가 없으니까 나도 한번 고려대 이제 이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고려대가 한 2, 3년 정도 2000년대 중후반에는 고려대가 연세대를 압도할 정도로 학생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고 그것 때문에 연세대가 다시 논술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그 전에 인문 논술은 자연계 논술보다 그 전에도 논술 전 인문 논술은 있었죠. 인문 논술 원래는 논술하면 인문 논술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2008년 네, 서울대가 정시에서 그죠? 이제 논술을 실시하면서 자연계 논술, 자연계 논술이 수리과학형으로 바뀌게 된 거고 그 이전에 고려대 중앙대 이대는 논술을 했지만 그때는 언어 플러스 수리 논술이었고 인문계는 언어 비중이 높고 자연계는 수리 논술 비중이 높게 이렇게 하고 성대하고 동국대는 과학 논술을 보던 대학이었다가 이제 2008년도에 서울대가 정시에서 수리과학 통합형으로 이제 문제를 바꾸면서 다른 대학들이 전부 다 따라간 거다. 이제 그게 일부 안 따라간 대학들이 뭐 숙명여대나 뭐 일부 대학이 안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수리 논술 위주로 재편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오늘 PD님, 오늘 좀 시작부터 막 지금 뭐 불끈불끈하지 않습니까? 막 논술을 했는데 야 오늘 내 진짜 이거 조회수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얘기는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하고 2022학년도 하고요. 2023학년도 올해 이제 아이들이 논술 전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특별하게 좀 변화된 게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36개 대학? 네. 이제 작년에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이 작년에 적성이 폐지되면서 그렇죠. 적성을 실시했던 8개 대학 중에서 이제 요 3개 대학은 논술 쪽으로 편입이 됐고 네. 그다음에 지금 새로 2023학년에 홍익대, 세종도 이제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하고 또 여기 보면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 있지만 논술이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논술 보는 대학들이 줄진 않았네. 그렇죠. 줄지 않았죠. 줄지 않았고 모집 인원수만 각 대학별로 뭐 한두 명씩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인 거지.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 기준으로는 10% 내외를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주요 대학들이 이렇게 논술 전형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제가 놀랐어요. 22학년 때 성균관대 약대 논술. 그렇죠. 역대급 아닙니까? 역대급. 600대 1이 지금 669대 1인가 690인가 뭐 그 정도로 나왔는데 아니 그렇게 그런 경쟁률을 뚫으려면 논술 전형 이거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막상 진짜 준비를 해도 그 정도 경쟁률을 뚫기 쉽지가 않잖아요. 상대 같은 경우가 이제 예상외로 좀 높았던 건 저는 거꾸로 해석을 하는데 약대 중에서 중앙대 약대가 최장위 기준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성대 약대인데 중앙대 약대는 제가 볼 때 너무 높아서 중앙대 의대하고 같은 수준이어서 최저가 학생들 입장에서 중앙대 약대는 못 맞출 것 같다. 자 그런데 연세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체제가 없으니까 저거는 체제가 없으니까 저거 또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성대 약대 정도는 반도체 소프트하고 체제가 같았기 때문에 내가 저 정도는 통과하면 좀 실질 경쟁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요 때문에 성대가 제일 높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들. 시간이 10여 년 넘으셨죠. 논술 아이들 가르치신 지.
2008년부터 했으니까 한 14년? 2006년부터 했으니까 몇 년 됐어요? 아니, 막 10년 넘었어요. 무조건 10년은 넘었어요. 아니, 초창기 때 자연계 논술 유형의 문제와 요 최근의 문제들이 많이 변했을 때 어땠어요? 어떤 좀 변화가 있었나요? 문제. 초창기 문제는 이제 수리과학 통합으로 출제가 될 때는 그때는 제가 혼자서 수업을 했는데 수리 논술 배웠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수리하고 과학의 통합형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수학생들은 과학을 몰라서 못하고 과학생들은 이제 여러 과목이 섞여서 나오니까 못하고 하다 보니까 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손을 대기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2008년도 중앙대 합격자 평균 점수가 41.6.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 점수가 41.6이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그러니까 뭐 30점대 후반도 이제 합격을 했었으니까 문제를 거의 애들이 반은 비우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는 연습을 시킬 때 그냥 쓰고 나와야 된다. 몰라도 써야 된다. 몰랐어요. 어쨌든 쓰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연습들을 많이 시켰는데 거기 비하면 지금 문제들 많이 쉬워졌죠. 많이 쉬워졌고 패턴이 유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멀리도 안 가고 한 4년 전만 해도 연세대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문제 너무 교과서 외적인 문제 많이 나온다. 그때 당시 5년으로만 좀 거슬러 가더라도 그때 당시에 출제 다른 대학들도 연세대뿐만 다른 대학들도 교과서 범죄는 아니었잖아요. 교과서 범주였는데 교과서 범주 문제 유형이 문제 유형들이 학생들이 수능 공부나 내신 공부를 할 때 익숙한 유형들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추리 논술 선생님이 있고 수능 수학 선생님이 있었고 과탐 선생님이 있고 과학 논술 선생님이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좀 전문성 있게 가르쳤어야 돼. 그때는 이제 대학들에서 이제 논술 문제 말고는 답안을 제시를 하지도 않고 뭐 어떤 자료들이 제공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수능 수학이나 과학을 수업하시던 분들이 논술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저처럼 논술만 전문으로 하는 일부 사람들 말고는 논술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보들이 뭐 워낙들 그렇죠. 기출 문제잖아요. 해설지까지 다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좀 규모가 작은 학원들에서는 이제 수학하고 수리 논술 같이 이렇게 하는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시험지 못 갖고 나오죠. 애들 시험 보고는. 건국대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시험 보고 시험지를 가지고 나가게 그래요? 다른 대학은 시험지를 못 가지고 나와요. 다른 대학은 못 가져 나와요? 네, 다른 대학은 못 가지고 나오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3년 전에 연세대가 수리 문제 2번 오류가 나가지고 합격자 발표한 다음 날 오류였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모두 다 맞게 해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만일에 먼저 시험지가 나왔으면 그게 오류가 있는 부분이 떨썩떨썩거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아마 대학들이 그런 걸 이제 몸을 사리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 아니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입시도 우리 박재영 대표님은 입시도 전문가세요. 아이들 대입도 전문가시고 수시 컨설팅, 정신 컨설팅 다 해주신 분인데 사실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논술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교과는 당연히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종합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논술을 응시하는 아이들의 그 내신 성적 분포 내신 성적은 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제가 현장에서 가장 내신이 안 좋았던 실제 제자 중에 가장 내신이 안 좋았던 학생 중에 제일 안 좋은 애가 6점대 후반 일반고? 6점대 후반 일반고랍니다. 일반고. 근데 물론 재수생.
6점대 후반인데 경희대하고 홍익대 합격한 학생이. 경희대하고 홍익대. 근데 6점대 후반인 학생, 이 학생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네. 이 학생이 제가 쌤한테 거짓말을 좀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 이러니까 제가 사실 내신이 6점대 후반인데 5등급 정도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왜 했냐 이러니까 내가 논술 얘기를 하면서 뭐 7등급, 8등급까지 중앙대, 서강대는 무력화되어 있는데 경희대, 홍익대, 아주대 이런 대학들은 5등급이 넘어가면 급간 등급을 크게 쓰기 때문에 가급적 5등급 넘어가는 학생은 경희대, 홍익대 이런 데를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경희대, 홍익대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6점대 후반인데 5등급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내신의 영향력이 뭐 상위대학으로 볼게요. 상위대학 같은 내신의 영향력이 큰가요? 내신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신의 의미가 없는 게 뭐 중앙대 예를 들면 중앙대는 2등급하고 6등급의 간격 등급 학생부가 40% 반영이 되는데 중앙대 2등급하고 6등급의 점수 차이가 0.32점 차이가 0.32점 차이가 나면 논술 100점에 1점 차이를 내면 60% 반영이어서 0.6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6등급인 학생하고 2등급인 학생이 같이 시험을 봤는데 6등급인 학생이 논술에서 1점을 더 받으면 합산하면 0.28점을 앞서는 거기 때문에 논술 1점으로 다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논술 1점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거냐 그러면 당일날 채점하는 교수님 기분 좋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게 1점이어서 이게 뭐 약간 주관적인 그런 이 글씨 너무 이쁜데 그런 점수가 1점이어서 학생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학생부는 의미가 없다. 논술 전형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를 또 들으면은 그러면 5등급, 6등급 애들 또 막 불나방처럼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야, 5등급, 6등급 애들, 자, 잠시만, 너네들, 자, 논술을 이렇게 뭐 여기서 학생부의 그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막 5등급, 6등급에 또 불나방처럼 달려들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좀 해주고 싶은 얘기.